네, 안녕하십니까. 대광고 국어 가르치는 박사라입니다. 국어 중간고사 분석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설명회 차례는 이번 중간고사 출제 범위 그리고 출제 경향이 어땠는지랑 이제 기말 앞으로는 어떻게 이제 전략을 가져가서 대비를 해야 될지 그리고 그 전략이 반영된 저의 내신 대비 커리큘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중간고사 출제 범위였는데요. 여기가 이제 교과서 범위였어요. 교과서 범위는 이제 중간고사 때 작년 중간고사랑 똑같았고요. 항상 대광고가 올림포스 부교재로 이제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또 작년 중간고사 때랑 비교를 해본다면은 범위가 훨씬 늘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많았었는데 그때보다 더 이제 많이 범위로 이제 출제가 되었고요. 부교재는 이제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수업을 안 해주세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좀 공부를 해서 시험을 봐야 했던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역별로 문항수나 배점을 좀 따져보면은 교과서 문학에서는 문항수 한 15문항, 배점은 45점 정도로 모든 영역에서 가장 이제 출제 비중이 높아요. 그리고 부교재 같은 경우를 이제 문학이랑 독서로 나눠서 따져본다면 부교재 문학은 10문항, 부교재 독서는 4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법 같은 경우 6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객관식이 그래서 총 35문항, 서술형 없이 이제 출제가 항상 되고 있습니다. 비중을 조금 이제 부등호를 매겨보자면 교과서 문학과 이제 부교재 지문들을 비교해 봤을 때 문법을 제외하고서요. 근소하게 좀 교과서 문학에서 비중이 좀 높아요. 문항 수도 이제 총 합한다면 한 문항 정도 높고 배점도 한 5, 6점 정도가 더 높으니까 교과서는 정말 이제 100% 모든 것들을 이제 안 한 분석 없게 꼼꼼히 분석을 하셔야겠고요. 그렇다고 부교재도 이제 소홀히 할 수 없는 게 되게 배점이 그래도 높죠. 그래서 부교재도 범위가 많지만 정말 꼼꼼히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출제 경향들을 좀 이제 총평과 영역별로 설명을 드릴게요. 예상한 대로 고난도였습니다. 이제 작년까지 이제 자사고였고 올해부터 이제 일반고로 전환이 됐는데 제가 올해 초에 설명회를 이제 가졌을 때도 설명을 드린 게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된다고 확 쉬워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비슷한 사례로 동성고가 있어요. 제가 동성고가 이제 자사고였을 시절부터 해서 일반고로 전환되는 그 시점에서도 제가 같이 이제 대비를 했었는데 자사고 선생님들이 조금 이제 속된 말로 가오가 있으세요. 자부심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난이도를 확 낮추시지 않습니다. 여전히 기본적인 출제 기조와 이제 고난도는 유지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냥 자사고 내신 대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그리고 이제 부교재 범위 같은 경우는 범위는 많은데 막상 출제하는 비율은 조금 적어요. 교과서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범위로 나온 게 100% 그냥 다 출제가 되는데 부교재의 이제 지문 수가 이번에 21지문이 총 이제 범위로 출제가 됐는데 그 중에서 총 6지문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비율상으로는 한 28% 정도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다고 해도 우리는 이제 예측할 수 없어요. 어떤 작품이 나올지 예측이 불가합니다. 한 사례로 현대소설이 5작품이 범위로 출제가 됐는데 범위로 이제 내겠다고 하셨는데 한 작품이 출제가 됐잖아요. 그 한 작품이 애들이 제일 안 내겠다 싶은 게 나왔습니다. 제일 좀 가볍게 생각하던 거, 제일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안 내겠는데 싶은 거에서 한 작품이 나왔어요. 그래서 절대 예측할 수 없고 그냥 모든 범위에 있는 지문들을 꼼꼼히 대비한다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이제 영역별로 특이사항, 좀 특징적인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문학 같은 경우는 교과서 지문 그리고 외부 지문과의 연계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외부 지문과의 연계 방식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객관식 선지 1, 2, 3, 4, 5 하나하나로 외부 작품의 구절들을 내시는 경우가 있고요. 2번째로는 보기로 이제 한 작품을 통째로, 외부 작품을 통째로 제시 후에 교과서 본문이랑 비교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2개가 다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왜 특이사항이냐면 작년까지는 대광고에서 외부 지문을 안 내겠다고 하셨어요. 선생님들도 공공연하게 외부 지문은 지양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올해부터 이렇게 변화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대광고 학생들의 경우 외부 지문은 어차피 안 내니까 우리가 문제 풀 때 외부 지문 연계 문제가 있어도 그냥 넘기지 뭐 이런 학생들이 많았단 말이죠. 근데 올해부터는 이런 점이 좀 주의하셔야
있다는 점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외부 지문과의 연계 가능성 계속 이제 기말 때도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또 시 같은 경우도 단독 작품만 출제하지 않으시고 범위 안에 여러 작품들을 엮어서 출제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2작품, 많으면 3작품까지 한 지문에 이제 내셔서 그 작품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문제를 출제하십니다. 또 부교재 문학 같은 경우도요. 이제 부교재가 학력평가 지문, 기출지문들이 있는 이제 올림포스 부교재인데, 그럼 이제 학력평가에 원래 나왔던 조합이 있잖아요. 근데 그 조합이 그대로 안 나옵니다. 이 지문 세트에서의 이 작품과 다른 지문 세트에서의 이 작품을 같이 비교해서 내세요. 그러니까 그 조합이 그대로 안 나온다는 점을 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이제 수능형 문제들이 대관고는 다수 출제가 돼요. 수능형 문제가 뭐냐? 보기를 제시하고 보기의 용어로 본문을 해석해봐라 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만일 보기가 없으면 그냥 자기가 배웠던 그 핵심 포인트들을 선지해서 판단하면 되는데, 보기를 제시하면 보기에 안 배웠던 설명들이 나와요. 새로운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문 선지만 보는 게 아니라 지문, 보기, 선지에 3박자가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 보면은 조금 판단 시간도 조금 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선지 구성도 조금 복잡해지겠죠. 이 선지, 하나의 선지에서 묻는 내용이요. 2개 이상이 됩니다. 2개, 3개씩까지 될 수 있는 게, 보통 선지가 A를 통해 B를 보여준다라는 이제 구성으로 국어는 내세요. 그럼 이제 학생들이 A가 있으면은, 이건 되게 단순한 학생들의 경우, 이 지문에 A가 있었으면 그 선지를 맞다고 판단해요. 근데 아직 끝이 아니잖아요. A를 통해 B를 보여준다. B가 있기도 해야 이제 그 선지가 맞는 건데, 그렇다고 A랑 B가 둘 다 있기만 해서도 안 되는 게, A를 통한 효과가 B가 맞는지까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관고는 그런 점들에서 함정을 되게 많이 내십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 끊어서 판단해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 또 이제 문법 영역을 설명을 드리면, 아까 범위상으로 의문 변동이 이제 나왔는데 의문 변동 단원 중에 교체까지만 범위였다고 제가 아까 적어놨어요. 원래 의문 변동은 4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교체, 축약, 탈락, 첨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교체까지만. 이제 학생들의 뭐 조금 부교재 범위도 늘어난 거를 감안해서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선생님들이 진도 빼기에 조금 이제 벅찼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교체까지만 범위였고, 아마 이게 누적돼서 기말에는 의문 변동 전체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 끝났다고 교체를 싹 까먹는 게 아니라 교체는 계속 누적하고 이어서 축약, 첨가, 탈락까지 대비를 하셔야 되고, 문법이 의문 변동만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 그냥 기말고사에 나오는 문법 영역이 또 있어요. 그것까지 대비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겠죠. 또 문법에서도 수능형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됩니다. 대관고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보기를 제시 후에 보기에 이제 새로운 용어들로 우리가 배운 개념에 접근해 봐라라는 이제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 문법만 해도 이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고, 또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그 규칙들을 조금 세세하게 더 많이 물어봐요. 다른 학교들은 큰 틀에서 이게 뭐 무슨 의문 변동 현상이니? 그래서 이게 최종 발음이 맞니? 정도만 묻는다면은, 대관고는 그래서 그렇게 되는 동기가 뭐니? 원리가 뭐니? 그럼 이거는 A 유형인데 어떤 A 유형이니까지 항상 세세하게 물으니까 또 조금 문법도 쉽게 접근할 수는 이제 없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말, 앞으로 다가오는 기말을 어떤 전략으로 이제 대비해야 될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고로 전환이 됐지만 기본적인 출제 스타일은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고난도로 출제가 되었고요. 문항수도 굉장히 이제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많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수능형 출제가 많다고 했습니다. 영역을 가리지 않고 이거는 나와요. 문학도, 문법도, 독서도 다 보기를 제시 후에 판단하게끔 하는 유형이 많기 때문에 수능형 문제풀이 연습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해요. 이거는 단기간에는 이제 바로 잘할 수는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중간 대비 때도 계속 그래 왔고, 기말 대비 때도 꾸준히 이제 수능형 어떤 생각, 수능형 사고, 수능형 풀이 연습을 해야 하겠습니다. 또 이제 문학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부터 외부 작품과의 연계 문제가 이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외부
작품이랑 연계하는 문제들이 있으면 그걸 그냥 넘기지 말자는 거죠. 그거를 꼼꼼히 보고 이게 어떤 키워드에 주목하면은 바로 공통점, 차이점이 보일 수 있는지 그것들을 이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또 이제 자사고 특징인 건데 이건 계속 이제 자사고 기조대로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자꾸 헷갈리는 용어들을 많이 내요. 아니면 자기가 뭐 자습서 설명 혹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설명한 용어보다 조금 고급진 버전의 용어들을 선재해낸다든지 그런 경향성이 자사고에 항상 있습니다. 근데 일반고로 전환이 됐더라도 계속 그 기조는 가지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에 대비를 하실 때는 학교 설명이나 자습서에 설명된 용어 그대로가 아니라 그거랑 비슷한 용어들을 자꾸 많이 숙지를 하셔야 돼요. 아무래도 그래서 기본 어휘력이 좀 있으면 유리하긴 해요, 이런 게. 근데 기본 어휘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제가 다 나올 수 있는 모든 용어들 영끌해서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부교재 작품들이 아까 조합이 그 부교재 그대로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들 간의 공통점, 차이점을 계속 조합해서 정리를 하시는 연습이 필요할 거예요. 또 선지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끊어가면서 판단하는 연습이 또 중요한 게 함정이 되게 한 단어 수준으로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애들이 잘 못 볼 수 있는 함정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애들한테 거의 뭐 정신세뇌를 하는 게 선지들을 제발 끊어서 한번 판단해라. 구절 어떤 단어 단위 하나하나 OX 여부를 판단하는 연습. 근거를 정확히 찾는 연습을 조금 시키고 있고요. 시키는 연습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문법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교체 단원까지만 나왔지만 기말 때는 누적해서 의문변동 단원이 전체가 나오고 문법 요소라고 또 학생들이 의문 변동보다 더 어려워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이제 기말 범위인데 그것들까지 한다면 문법에서 확실히 킬러가 이번에 나올 거예요. 대관고는 항상 킬러가 문법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킬러 유형이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기를 제시 후에 보기에 어려운 용어들을 이제 제시한다고 했잖아요. 그 어려운 용어들을 애들이 해석을 못해서 많이 틀리는 유형으로 내세요. 그래서 문법을 이번에 공부할 때는 교과서 본문 외에 심화 유형으로 물어볼 수 있는 용어들과 예문들을 공부를 많이 해두셔야 돼요. 항상 킬러가 문법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냥 고3 수준으로 문법 공부한다, 수능 문법을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또 이제 제일 큰 문제가 시험 범위가 너무 많다는 지점이잖아요. 시험 범위도 많고 문항수도 너무 많잖아요. 이번에 35문항이었는데 선생님이 공지하기로는 최대 40문항까지 낼 수 있다고 공지를 하셨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35문항이다라는 게 이제 말이 이제 흘러 들어와서 그렇구나 한 건데 정말 40문항까지 낼 수 있다고 각오하고 50분 내에 40문제 풀 수 있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검토 시간이나 뭐 OMR 마킹 시간을 이제 확보한다고 치면은 한 문제당 1분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그것도 이제 모든 문제 1분씩 기계적으로 쓰라는 게 아니라 1분보다 훨씬 단축할 수 있는 문제들은 단축하고 조금 판단 시간이 필요한 문제에서는 최대 1분을 넘기지 않도록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풀이 속도, 시간 배분 이제 이런 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고요. 또 이렇게 시간 단축을 하려면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인 어떤 표현상 특징이나 핵심 포인트들, 어떤 지문의 구조 정도는 그냥 외우다시피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시험장에서 그 긴 지문들을 다시 읽을 시간이 절대 없잖아요. 그래서 큰 틀, 무조건 나오겠다 싶은 표현상 특징 같은 것들은 철저한 암기 후에 이제 시험장에서 선지만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전략들이 반영된 저의 내신 대비 커리큘럼을 설명드릴게요. 저는 먼저 시험 범위의 전 단원을 정밀 분석을 애들한테 시킵니다. 교과서뿐만 아니라요. 특히 이제 부교재가 아까 범위가 정말 많았잖아요. 근데 그 많은 범위들을 정말 꼼꼼히 분석을 한번 학생들이랑 같이 해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이 주에 진도를 뺐다. 그럼 다음 주에
저번 주 진도를 뺀 것에 대한 주관식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대강고가 주관식 서술형이 없잖아요. 객관식만 나오는데 주관식이 뭐 쓸모가 있냐 하는 학생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찡찡대죠. 매주 주관식 테스트를 볼 때. 우리 어차피 주관식 안 내는데 이거 왜 해야 돼요? 하는 이제 조금 그런 애들이 간혹 있는데, 그런 애들도 시험 보고 나면은 이거 진짜 많이 도움됐다고 합니다. 왜냐면 테스트를 공부했던 시간과 테스트를 보기 위해 그 지문을 공부했던 시간과 테스트에 답을 적기까지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그 과정, 적어내는 그 손으로 적었던 과정들이 다 조합이 되면은 머리에 자동으로 그 키워드들이 기억에 남아요. 그게 객관식 키워드로 나왔을 때 빠른 판단에 너무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테스트들이 학생들이 찡찡거리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험을 보고 난 후에는 이게 최고라고 학생들이 항상 말해주는 그런 테스트입니다. 또 이제 대광고는 기출 경향이 아주 뚜렷하기 때문에요. 기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뭐 작년 기출뿐만이 아니라요. 몇 개년 동안의 기출들을 쫙 학생들이랑 같이 풀고 분석을 합니다. 물론 이제 문학 작품이나 그런 것들은 교과서가 달라졌기 때문에 겹치지 않는 거는 이제 제외하고서라도 문법은 계속 똑같거든요. 교과서가 바뀌더라도 의문 변동이나 문법 요소, 물어보는 단어는 항상 똑같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계속 그 기조로 내시기 때문에 확실하게 분석하고 이제 백전백승, 지피지기 백전백승으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유형들, 또 대광고는 고난도 문항을 자꾸 이제 접해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수록된 문제집들을 계속 무한대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지학사 교과서가 조금 마이너해요. 다른 학교들이 잘 안 쓰는 문제 이제 출판사라 가지고 문제들이 많이 없는데, 저는 그래도 이제 쌓인 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문제는 부족하지 않도록 무한대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다양한 외부 지문 훈련도 이제 제가 대광고가 외부 지문이 안 나오고 있었더라도 제가 이번에 데뷔할 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풀고, 이거 이래서 얘네는 안 맞아, 이래서 얘네는 같은 공통점이야를 계속 연습을 시켰어요. 그게 진짜로 나온 거예요, 외부 지문이. 그래서 올해부터 외부 지문이 그렇게 나왔다는 건 앞으로도 계속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지문과의 연계 가능성과 그 외부 지문 훈련, 처음 보는 지문이라도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이제 연습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의 학교 필기를 제가 전부 취합을 해요. 이제 많으면 국어 선생님이 한 학년에 한 3-4분 정도 계세요. 근데 그 3-4분마다 제가 다 애들 필기를 모아보면은 필기가 다 달라요. 물론 공통으로 강조하시는 부분도 있죠. 그게 이제 바로 출제 포인트가 되겠고, 선생님들마다 필기가 다른 부분에서도 낼 때가 있습니다. 조금 이제 불공정하긴 하죠. 근데 또 이거 갖다가 뭐라고는 못해요. 선생님들이 그냥 뭐 필기한 거에서 이 쌤은 필기했고 이 쌤이 필기 안 했고 거기서 내도 사실 그 작품의 중요한 것들이라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이 조금 놓치는 부분들까지 이런 거는 모두 취합해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정리해서 이제 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 직전에 단권화된 서브 노트를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단권화가 교과서 부분만 단권화가 아니에요. 부교재 그 많은 지문들 있잖아요. 아까 문학, 독서 포함해서 21지문 정도 된다고 했는데 독서까지 제가 다 쫙 정리를 해서 학생들한테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도 어느 정도 큰 틀은 다 이제 외울 수 있게끔. 그리고 학생들이 독서 지문 단권화를 이제 보고 나서 거의 이제 외워졌대요. 단권화 서브노트로 그냥 전체적인 구조가 외워져서 시험장에서 다시 뭐 지문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었다고 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권화 서브노트, 이제 학생들이 또 좋아하는 서브노트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저희 학습관리 프로그램 설명을 드리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주간 암기 테스트를 계속 누적해서 봐요. 그래서 학생들이 하나라도 틀리면 그거 계속 다음 주에 또 볼 수 있게끔. 그래서 틀린 거는 N번씩 계속 보고 또 시험장에서 그 틀렸던 게 기억에 남을 수 있게끔 이제 테스트를 누적하고 있고요. 개인별로 오답 노트를 제공을 합니다. 학생들마다
자주 틀리는 유형이나 실수하는 유형들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개인별로 기록해서 점검할 수 있게끔 제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를 이제 시행하는데 한 번만 진행하지 않습니다. 대광고는 실전 훈련이 너무 중요합니다. 50분 내에 진짜 많으면 40문항까지 풀 수 있는 실전 훈련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마지막에 해서는 한 5번, 4~5번까지 실전 모의고사를 계속 풀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복습 영상 이제 상시 질문 가능한 카톡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이것들이 제 이제 실제 이번에 쓴 교재들인데 요게 이제 분석된 노트들이고요. 요것들이 실제 학생들이 풀었던 추가 문제들이에요. 실제 8건까지 나갔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진짜 문제는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무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제 암기 테스트, 이제 실제 테스트들인데, 이 빨간색 답안들이 학생들이 직접 다 써야 되는 거예요. 주관식이 안 나오더라도 객관식 판단하는데 너무너무 도움이 된다고 학생들이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설명은 여기까지고, 이제 국어 시험이 이번에 월요일로 넘어갔잖아요. 이제 금요일이 노동절이 되면서 제가 그래서 목금토일을 대광고 학생들이랑 텅텅 빈 학원에서 하루 종일 붙잡고 씨름을 했어요. 그래서 대광고에 이렇게 이제 진심이다 좀 알려드리고 이번에도 제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광고 학생들한테 이제 최선을 다할 테니까 믿고 맡겨주시면 좋은 결과 이번에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해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